한 장의 사진처럼 남은 사람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4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 세월이 흘러 가사도우미로 살아가던 그녀를 다시 마주한 그날, 그는 비로소 잊은 줄 알았던 마음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인생 다시 보기. 지금 그날의 잔상을 다시 펼쳐봅니다. 모임이 끝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어떤 얼굴은 금방 잊히고 어떤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프리랜서 기자다. 한때 신문사 사진기자로 일하며 세상의 사건과 표정을 찍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렌즈를 내려놓은 순간의 얼굴이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다. 마음 한켠이 조금 묘했다. 40년 만이라니 반가움보다 어색함이 앞섰다. 나는 오래된 재킷을 꺼내 입고 택시를 잡았다. 모임 장소는 은하수였다. 예전엔 다방이었는데 지금은 식당으로 바뀌어 있었다. 커피 향 대신 순댓국 냄새가 났고 탁자 대신 스테인리스 식탁이 놓여 있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놓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의 얼굴은 이상하게 비슷했다. 문을 열자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야, 박진호. 아직도 늙질 않았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변한 얼굴, 그리고 익숙한 웃음소리.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 묻혀있던 시간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술잔이 몇 번 돌고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태학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맞죠? 누군가가 대답했다. 김선아? 너 김선아 아니야?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맞아, 나야. 김선아. 그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녀는 내 맞은편 자리로 걸어와 앉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녀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익숙했다. 김선아. 나는 그 이름을 다시 중얼거렸다. 기자로 일하던 시절 한 번도 기사로 남기지 못했던 내 인생의 단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 밤 우린 아무도 몰래 한 다방 앞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조명이 희미했고 커피잔엔 김이 맴돌았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진호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린 서로의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40년 동안 나는 그 밤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와 똑같은 눈빛으로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웃는 척했지만 손이 떨렸다. 잔을 들자 술이 살짝 넘쳤다. 사람들은 여전히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녀와 나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진호야, 오랜만이지?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겨우 대답했다. 그러게. 정말 오래됐다. 그 한마디로 4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다. 그 안에는 그날의 다방, 그날의 비,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알았다. 오늘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건 찍지 못했던 한 장의 사진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취기에 들떠 웃었고 노래를 부르며 어깨동무를 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술잔만 천천히 기울였다. 선아는 내 맞은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주름조차 단정했다. 그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그저 한 모금씩 마치 시간을 되새기듯 잔을 들었다.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설 때 그녀가 나를 향해 말했다. 진호야, 택시 잡기 전에 잠깐 걸을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그녀는 4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 그날 밤 다방 앞에서 밖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은하수 간판 위에 빗물이 맺혀 있었다. 예전의 다방은 지금 순댓국 식당이 되어 있었다. 그 불빛이 젖은 도로 위로 번져 있었다. 우린 그 앞을 지나쳤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이 자리가 다방이었을 때 기억나? 그때 커피잔이 이렇게 작았잖아. 그녀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지금은 냄비째로 나오네. 나는 웃었다. 세월이 바꾼 게 많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냄새는 똑같아. 커피 대신 순댓국이지만 우린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천천히 걸었다. 거리엔 프랜차이즈 카페 간판이 줄지어 있었다. 요즘은 다방이란 말도 없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름만 같은 카페가 있더라. 은하수 카페. 진짜? 응, 바로 저기. 골목 모퉁이에 유리문이 반짝였다. 간판엔 분명히 은하수라고 적혀 있었다. 누군가 예전 다방 이름을 그대로 쓴 모양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커피 한 잔 할래? 나는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카페 안엔 젊은 사람들 몇이 앉아 있었고 창가엔 오래된 LP가 장식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의자에 앉는 그 모습이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진호야, 아직도 사진 찍어? 그녀가 물었다. 응, 가끔. 예전처럼 신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겠다. 나는 요즘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싫어. 왜? 보여주기 싫은 얼굴이 많거든.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속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넌 어떻게 지냈어?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냥 살았지. 청소하고 식사 차리고 사람 돌보고 그러다 하루가 가. 가사도우미 일? 응, 벌써 10년 넘었어. 그녀의 손등에는 희미한 상처가 있었다. 세월이 쌓인 흔적이었다. 그녀는 그 손을 살짝 감추듯 커피잔을 들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진호야, 우리 그날 기억나?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날이라면? 비 오던 밤 은하수 다방 앞에서 공기가 순간 멈췄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나는 그날이 참 길었어. 나도 기억나. 거짓말. 그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넌 금방 잊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그 다방 앞을 못 지나갔어.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물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진호야, 너 그날 말했잖아. 내일은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난 내일을 기다리지 않았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불빛이 작게 떨렸다. 카페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어깨를 움츠렸다. 나는 외투를 벗어 건넸다. 괜찮아.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외투를 받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차가웠다. 그 온도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선아야, 넌 그동안 결혼했어? 했었지. 남편은? 갔어. 그녀가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미안. 괜찮아. 오래된 일이야. 그 사람도 나도 결국 각자의 길이었으니까.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도 익숙한 포기가 섞여 있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린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섰다. 그녀가 말했다. 진호야, 오늘은 그냥 반가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내일 연락할게. 그녀가 우산을 펼쳤다.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우산 위에서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다음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진호야, 커피 잘 마셨다. 어제 오랜만에 웃었네. 보낸 사람 김선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가슴 안쪽이 찌릿했다. 나는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 나도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 문장을 바꾸고 다시 지웠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다. 며칠 뒤 출사를 다녀오던 길이었다. 오랜만에 들른 시장에서 어떤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검은 우산이 눈에 들어왔다. 빛이 비쳤을 때 그 우산 끝에 은하수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순간 가슴이 묘하게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여자는 아니었다. 사람은 비슷했지만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를 닫고 메모리 카드를 비웠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얼굴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단 한 장도 없었다. 40년 전에도 그랬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 그녀만 찍지 못했다. 밤늦게 문자가 왔다. 혹시 내일 시간 돼? 점심 같이 하자. 나는 망설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은하수 카페 앞. 일시. 그녀가 먼저 약속을 잡은 건 처음이었다. 점심 무렵 카페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녀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미안, 아는 집일 도와주다 늦었어. 그녀의 머리카락엔 비가 조금 묻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비 오는 날이네, 또.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날도 이랬잖아. 우린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다른 온도가 있었다. 자리를 잡고 앉자 그녀가 먼저 물었다. 진호야, 그날 다방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글쎄,
정확히는 잘. 넌 그랬어. 다음엔 진짜 사진 찍어줄게. 그 약속, 나는 아직도 기억해. 나는 잠시 멈췄다. 그런 말을 했던가? 내 기억 속 그날 밤은 짧고 혼란스러웠다. 비와 냄새와 심장 소리, 그 외엔 아무것도 또렷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응.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근데 넌 안 왔잖아. 그 웃음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젓다 멈췄다. 그날 나 꽤 오래 기다렸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내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하지만 그 말투엔 이미 늙어버린 감정이 묻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선 빗방울이 다시 떨어졌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선을 그었다. 진호야, 근데 넌 왜 나한테 사진 한 장 안 찍었어? 그땐 그냥 그럴 여유가 없었지. 거짓말. 그녀가 미소 지었다. 넌 그날 다른 사람 찍었잖아.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나랑 있던 시간에 넌 잠깐 밖으로 나갔었어. 비 그치면 돌아온다고 하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은 희미한데 그 말은 묘하게 진짜 같았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커피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다. 나 그때 내가 찍은 사진을 봤어. 내가 찍은 사진? 응. 그날 신문에 실렸잖아. 비 내리는 거리에서 우산을 쓴 연인들. 그 여자 나 아니었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사진을 기억했다. 당시 특집 기사였고 비 오는 밤 거리에 커플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와 헤어진 직후였다. 나는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을 찍었을 뿐이었다. 그거 너 아니었잖아. 알아. 근데 사람들은 다 나라고 했어. 그녀가 웃었다. 그게 웃기더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우리 얘기가 됐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진이 내 인생인 줄 알았어. 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라고 불렸어. 사진 속 여자는 내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나라고 믿었거든. 그녀가 내 눈을 바라봤다. 진호야, 넌 기억이 안 나지? 미안. 괜찮아. 기억은 원래 가진 사람보다 잃은 사람한테 더 오래 남는 거니까. 카페 안은 조용했다. 커피 향이 약하게 퍼졌다. 나는 그녀의 손등을 봤다. 그 위에 커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진호야, 사람 기억은 참 이상하지. 나는 널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했는데 넌 날 기억 못했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땐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무엇에서? 내가 찍은 현실에서.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늘 그런 사람이었지. 찍는 건 잘하면서 남겨두는 건 못하더라. 우리가 나올 때쯤 비는 그쳤다.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진호야, 혹시 내일 시간 돼? 같이 가야 할 때가 있어. 어디? 가보면 알아.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비 그친 하늘은 흐릿했고 그녀의 발소리만 길게 이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있던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다. 그중 한 장엔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쓴 여자가 있었다. 빛이 번져서 얼굴은 흐릿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그게 너였을까? 며칠 동안 그녀의 연락이 없었다. 오늘 오후 2시 역 근처에서 보자. 작은 흰 교회 앞. 나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냥 알겠어라고 답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깔린 오후였다.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가 나타났다. 손엔 장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고 옆엔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기다렸지? 그녀는 숨을 고르며 웃었다. 오늘은 내가 가는데 같이 가자. 사진기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한데 오늘은 왜? 그냥 내가 한 장 찍어줬으면 해서.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이동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낯설었다. 아파트 대신 오래된 주택, 프랜차이즈 대신 철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들. 그녀가 말했다. 이 동네 예전엔 내가 취재 다니던 구역이었잖아. 그래, 많이 바뀌었네. 여긴 안 바뀌었어. 사람만 늙었지. 그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꼭 쥐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버스에서 내리자 골목 안쪽에 해오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녀가 앞서 걸었다. 입구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 좀 도와달래. 원래는 다른 집에 청소하러 가야 했는데 요양보호사 한 분이 아파서 대신 나왔어. 요양원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국 냄새가 섞여 있었다. 복도 벽마다 누렇게 바랜 달력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으며 말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이름표는 있어. 근데 가족이 없어서 부를 사람이 없어.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도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줘.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매일 반복되는 이별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진호야, 내가 한 장만 찍어줘.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로. 나는 카메라를 꺼냈다. 사진은 찍는 사람의 마음이 남는 거야.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그럼 내 마음 좀 찍어줘.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다. 사진을 확인하던 내게 그녀가 말했다. 진호야, 내가 왜 너한테 연락했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었어?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커튼을 걷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였어. 누군가 대신 일하고, 대신 웃고 대신 살아왔어. 대신. 근데 이상하지. 요즘은 그게 점점 무서워.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내가 사라져도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싶어서.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내 손에 사진기를 올려놓았다. 진호야, 나한테 한 장만 남겨줘. 무슨 말이야? 사진 말고 기억으로. 이 사람들처럼 잊히기 전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그 감촉은 차가웠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별을 연습해온 사람 같았다. 요양원을 나설 때 문 앞 게시판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봉사자 명단 김선아. 나는 걸음을 멈췄다. 선아야, 여기 내 이름이 있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하루짜리 봉사라 이름 올려놨어. 이름 불러주는 게 고맙더라.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울컥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진우야,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래. 나는 여기서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요양원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며 찰칵 소리가 났다. 그 한 번의 소리가 마치 셔터음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찍은 사진을 꺼냈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빛이 반쯤 가린 얼굴, 그 뒤로 보이는 하얀 커튼, 그리고 그림자 하나. 나는 조용히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그녀가 했던 말. 사진은 찍는 사람의 마음이 남는 거야. 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서랍 속에 넣었다. 그때 이상하게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다. 아마 그 웃음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그날 요양원 앞에서 헤어진 후로 전화도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왠지 모르게 불안이 스며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기계음이 반복되었다. 번호가 없다는 건 그녀가 번호를 바꿨거나 혹은 폰을 해지했거나 둘 다 좋지 않은 예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해오름 요양원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요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 불빛은 희미했다. 출입문 앞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김선아 씨 계시죠? 직원이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 이름은 없는데요. 직원 명단에도 봉사자 명단에도.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다. 며칠 전엔 여기 계셨던 분인데요. 직원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아, 혹시 그날 하루 도와주셨던 분요? 그분은 그날 이후로 못 봤어요. 그 말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 듯 들렸다.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요양원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마당이 있었다. 젖은 낙엽이 발밑에 깔렸다. 담벼락 아래에는 그녀가 앉았던 의자와 같은 모양의 나무 의자가 있었다. 그 위엔 그녀가 두고 간 장바구니가 있었다. 안에는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노트 표지는 습기로 젖어 있었고 글씨는 번져 있었다. 진호야, 그날은 나만의 기억이었을지도 몰라. 첫 줄이었다. 그 밑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날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어. 그래도 그 밤을 사랑했어. 그 밑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종이 끝자락이 찢겨 있었다. 나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비가 내렸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다. 마당 끝쪽엔 작은 매화나무가 서 있었다. 그녀가 일할 때마다 바라보던 자리였다. 나는 카메라를 꺼냈다. 렌즈를 맞추자 그 나무 뒤로 요양원 창문이 보였다. 창가엔 하얀 커튼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였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플래시 때문이 아니라 내 손이 떨려서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방 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꺼냈다. 요양원 창가에 서 있던 그녀. 빛에 반쯤 가려진 얼굴. 그 뒷면에는 내가 기억도 못하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하수 다방 앞 1984년 여름.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가 아니라 내가 쓴 글씨였다. 아주 오래전에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가 계속 말하던 그날은 내가 기억하던 그날과 달랐다. 내 기억 속 그날 밤 나는 혼자였다.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든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 중 한 장을 신문에 실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그날 나는 그 옆에 있었다. 같은 비를 맞으며 같은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 맞는 걸까? 누구의 기억이 진짜일까?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작게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기억은 결국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로 남는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그녀는 내게서 사랑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새벽 나는 서랍 속 사진을 모두 꺼냈다. 낡은 필름 한 통이 떨어졌다. 라벨엔 은하수 다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필름을 들여다봤다. 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 비에 젖은 머리칼, 그리고 반쯤 돌아선 여자. 그건 분명 그녀였다. 그녀가 말했던 그날의 나. 나는 카메라를 들고 창문을 열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렌즈를 들어 하늘을 향했다. 셔터를 누르자 하얀 번개가 창밖을 가르며 빛났다. 그 순간 문득 느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남은 채로 돌아간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은 찍는 사람의 마음이 남는 거야. 다음 날 신문사에 들렀다. 오래된 자료 보관실에 들어가 1984년 7월 23일자 저녁판을 꺼냈다. 일면 하단 비 내리는 거리의 연인들. 사진 속 우산을 든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 얼굴이 점점 선아의 얼굴로 변해갔다. 나는 신문을 접어 품에 넣었다. 밖으로 나서니 비가 그쳐 있었다. 거리에 새벽빛이 흘렀다. 나는 중얼거렸다. 기억은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그날처럼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방향으로. 그녀가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나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나는 취재차 근처 마을을 돌다 익숙한 간판을 보았다. 은하수. 예전의 다방도 순댓국 식당도 아니었다. 이번엔 은하수 사진관이었다. 작은 셔터문 옆에 붙은 낡은 포스터엔 필름 인화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이름이,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사진이 동시에 떠올랐다. 안으로 들어가자 은은한 현상액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인화하실 사진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지갑 속에서 낡은 필름 한 통을 꺼냈다. 1994 은하수. 라벨은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직원이 그것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말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오래된 필름이라 조심히 현상해야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벤치에 앉았다. 기다리는 동안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닿는 빗소리가 희미한 기억을 건드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 빗속에서 들리는 듯했다. 사진은 찍는 사람의 마음이 남는 거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사진 속에 있었다. 나의 마음 안에 그대로. 직원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한 장 한 장 필름에서 인화된 사진들이 손끝을 스쳤다. 비 오는 거리, 젖은 머리, 그녀의 반쯤 돌아선 얼굴,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창가에 서 있던 그녀, 요양원에서 내가 찍었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날보다 훨씬 따뜻했다. 나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말았다. 그리고 종이 봉투에 이렇게 적었다. 김선아 기억 속의 시간. 봉투를 들고 나오자 비가 멈춰 있었다. 거리에 남은 물웅덩이에 하늘이 비쳤다. 그 속에 누군가의 미소처럼 빛이 번졌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하늘을 향했다. 셔터를 눌렀다. 찰칵. 이번엔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마음을 찍었다. 그날 밤 사진을 서랍 속에 넣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남은 마지막 피사체이자 내가 평생 찍지 못한 한 장이었다는 걸.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그 빛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아 사는 거겠지. 창문 밖에서 은하수처럼 가느다란 비가 내렸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카메라를 천천히 닫았다. 이제 모든 게 마지막 프레임 속에 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남을 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스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인생 다시 보기였습니다.